오늘은 그 심리 도식의 다양한 면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학습을 통해서 심리 도식은 참으로 다양한 면, 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재미있기도 할 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그 이미지가 나오죠. 자, 관점에 따라 봅니다. 자, 지금 중간에 보이는 것이 흰 잔입니다. 또 관점에 따라 지금 뭐가 보입니까? 여인이 마주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니까 다른 물체가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말하자면 현상이 바뀌는 거죠. 자,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뭐는 바꿀 수가 있다? 관점은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은 관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점을 바꾸면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건은 좋은 사건도 될 수가 있고 나쁜 사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점을 보면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되고, 나쁜 관점으로 보면 나쁜 일, 나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자, 관점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인식창으로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심리 도식과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심리 도식은 하나의 관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연장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 이미지는 관점에 따라 지금 빨갛게 둘러져 있는 것이 높아져. 그 다음에 또 관점에 따라 지금 젊은 여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관점을 바꾸면 뭐가 바뀌었죠?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현상은 바꿀 수 없어도 관점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 도식, 현상은 바꿀 수 없어도 심리 도식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심리 도식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화두로 던져 놓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심리 도식은 세상을 좋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나쁜 심리 도식은 같은 사건이라도 나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죠. 심리 도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심리 도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지금 창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창틀이 심리 도식이냐?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창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창틀이 왜 심리 도식이 되느냐? 심리 도식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알면 심리 도식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프레임은 액자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사진틀, 창틀, 이것이 다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거푸집, 건축물을 엉거주춤 먼저 짓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동영상 사진 한 장, 그게 낱장이죠. 그것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의 원리는 뭐 잘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 30매를 연달아 촬영을 하면 그게 동영상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은 만약에 사진 낱장 한 장 한 장인 프레임이 없이는 동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심리 도시가 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심리 도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심리 도식은 우리가 그 인식 틀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인식하는 창이다. 또 세계를 세상을 인지하는 틀이다. 창이다. 또 사물과 사건을 구분하는 식별창이다. 우리 심리도식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프레임에는 나쁜 프레임이 있고 좋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나쁜 프레임은 어떤 거냐? 나쁜 말이 모두 나쁜 프레임입니다. 좋은 프레임은 좋은 말이 모두가 좋은 프레임입니다. 자, 나쁜 말을 뭐 예를 들기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생각난 대로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도둑놈, 여우, 호로자식, 촌뜨기, 핫바지, 촌놈, 무식한 놈, 얼간이, 고음, 도둑놈.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예, 나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쁜 말을 쓰는 사람은 나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쁜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쁜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이 나쁜 것밖에 안 보여요. 그 현상을 현상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심리 도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나쁜 말을 들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위축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 입에는 나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도둑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내가 도둑질도 안 했는데 위축할 이유가 없고 난 호로자식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상대방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프레임을 정확히 인식하면 나를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내가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은 프레임은 참 뭐 좋은 말이 다 좋은 프레임인데 뭐 헤아릴 수 없지 많죠. 뭐 군자, 훈남, 미인, 아가, 멋, 품위, 품격, 성품, 귀화, 선생, 박사.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박사가 아니라도 박사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선생이 아닌데도 마치 선생된 그런 느낌이 들고 좋은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흥분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눈에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프레임으로 좋은 심리 도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프레임은 또 프레임 시우기라는 이런 전략도 있고 또 그런 말도 많이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데 프레임을 왜 씌우느냐. 씌우는 사람이 하나의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물론 좋은 목적도 있고 나쁜 목적도 있어요. 어쨌든 프레임을 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고의 폭, 생각의 폭이 쏘아집니다. 프레임으로 말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벗어나면 더 이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폭을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도 나쁜 놈이라고 막 말을 하면 그 나쁜 사람으로 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은 나쁜 프레임을
붙이면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물론 반대로 좋은 프레임을 사용하면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의 그 속성, 심리도식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말을 하더라도 알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말을 들을 때도 알고 듣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말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다 프레임을 통해서 말을 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심리도식이 바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프레임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프레임을 사용하면 알아듣기가 훨씬 쉽죠. 그냥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잘 알고 사용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듣죠. 그런 면에서 설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설득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심리도식을 잘 알고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이 잘 됩니다. 자, 이 외에도 프레임은 좋게 쓰면 좋은 게 참 많아요. 우리가 비유를 들 때도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비유는 그 자체가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작을 할 때도 우리가 또 비유를 많이 쓰고, 우리가 창작하면은 시나 소설을 생각하잖아요. 시는 프레임이 없이는 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인이 바라보는 프레임, 관점, 그 심리도식으로 그 시를 썼을 때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참 시다워지죠. 소설도 쓸 때 읽는 사람의 프레임을 잘 생각해서 그 프레임에 잘 맞춰서 쓰면 그 소설을 읽는 사람이 잘 이해가 되겠죠. 자, 프레임은 뭐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그 최인철 교수가 지금 상당히 잘 알려진 책인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은 알고 보면 전부 심리도식을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뭐죠? 이거는 깔때기입니다. 자, 깔때기는 우리가 필터라고 그래요. 깔때기가 왜 필터냐? 깔때기가 걸러내는 것이고 또 필터가 걸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요거를 깔때기가 아니라 필터라고 보면 돼요. 자, 필터가 심리도식이다. 자,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심리도식은 그 필터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필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필터는 정수기 필터가 있고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잖아요. 정수기 필터는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맑은 물을 필터, 걸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 맑은 공기를 걸러내서 그것만 취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언어도 꼭 필요한 것만 딱 선택해서 필터링해서 사용한다. 그런 면에서 이 심리도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은 필터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딱 줄여서 말합니다. 그것을 축소라고 하기도 하고 생략이라고 합니다. 축소하거나 생략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일이 전체를 다 말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요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많은 말을 한마디에 응축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축이라고 그러고, 많은 의미를 한마디에 담아서 말하는 것을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은 다 이렇게 개념, 의미, 생략, 요약, 함축, 함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필터링해서 필터처럼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심리도식이 이 필터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 1분당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느냐, 여기 예시가 있죠. 이게 1억 2천만 분의 약 8천, 그러니까 1억 2천을 일일이 다 말로 하지 않고 그것을 약 8천에 해당하는 것을 줄여서, 그게 개념이죠. 음영해서, 생략해서,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필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도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NLP를 지금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NLP라는 것은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말로 신경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 언어 조직을 마치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NLP라고 하는 고유한 학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 NLP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 일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NLP는 우리의 언어는 어느 정도 축소해서 쓰느냐, 200만 분의 134 BPS. BPS라는 것은 바이트 퍼 세컨드. 바이트라는 것은 정보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만 분의 단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가 134에 줄여서 우리가 언어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언어는 개념으로 말하고, 의미로 말하고, 생략해서 말하고, 요약해서 말하고, 함축해서 말하고, 함의로 말하는 거죠. 이게 필터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취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듣느냐, 이게 청취율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청취율은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만 분의 134를 이것을 퍼센트로 바꾸니까 0.006, 445에 가니까 0.01%, 우리의 청취율은 불과 0.0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껏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반대로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도 0.001로 축소화해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개념화해서, 음용화해서, 생략해서, 요약해서, 함축해서, 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가 이와 같은 속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로 논쟁하는 것은 비록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건 뭐 정말 참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렇게 많은 필터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도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필터하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투사입니다. 자, 투사라는 말을 좀 제대로 설명하면 말이 긴데, 아주 간단하게 투사는 왜 일어나죠? 예, 투사는 욕구로 보기 때문에 투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뭡니까? 필터다는 거죠. 투사가 이런 논리로 투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투사는 반드시 나쁜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는 투사가 없으면 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교과서 요새는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가에 핀 민들레는 노랑저구리, 이건 투사가 이러는 거예요. 길가에 민들레는 노란꽃 그 자체로 민들레지, 그게 왜 노랑저구리로 보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시가 그런 식으로 투사를 통해서 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 예견, 오해, 이것도 일일이 제대로 다 보면 선입견이 생기겠어요? 예견도 안 생길 겁니다. 오해도 안 생길 거예요. 이건 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도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심리 필터는 어떤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걸러내어 버려서 나쁜 것 같지만 좋은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필터링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취하기 때문에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골라 먹어야 이제 다 먹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 또 필터가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면은 생략해버리고 축소해버리고 너무 많이 걸러내버리니까 이것이 본래의 의미가 왜곡이 되죠. 또 일일이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말하는 것이 마치 전부이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화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반화하다 보면 과잉 일반화도 하게 돼요. 그거는 참 오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필터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일수록 말이 짧습니다. 말하자면 필터가 많이 된 거죠. 눈, 코, 입, 귀, 발손말, 이런 말은 매우 짧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긴 낱말로 되어 있으면 쓸 때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불편합니까? 딱 줄여서 필터해서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심리 도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안 합니다. 필터가 많이 되는 거죠. 말을 많이 안 해도 알아듣는데 긴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도식이 이런 면모, 필터의 원리를 가지고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개념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처음에 심리도식 소개할 때 심리도식은 뭐로 되어 있다?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념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다 개념 없는 사람 없고 개념을 아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한 대목을 찾아왔습니다. 개념이란 한 무리의 개개의 것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빼내어 새로 만든 뭐다? 관념이다.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 속에나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 관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는 구체적 개념과 이 추상적 개념이 있는데, 오늘 예로 들고 나오는 것은 구체적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여기 각종 이미지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한 무리의 개개에 있어서, 요즘 전부 개개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성질을 빼내어. 자,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둥글게 된 것이 있고, 또 네모 모양으로 된 것이 있죠. 이게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을 빼내자라는 거죠. 그 빼내서 새롭게 한번 그것을 관념화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죠. 자, 그럼 한번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공통적인 성질로 한번 같이 모아 봅시다.
자, 공통적인 것끼리 모아졌죠. 예. 이 공통적인 성질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 모양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말하면 세월, 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개념화시킵니까? 이것은 원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이 원은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 심리도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개념을 시켜봅시다. 자, 네모 모양이 이제 비슷한 모양끼리 이렇게 쭉 공통적인 거를 모아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네모로 부르고 네모로 개념화 시킵니다. 이거는 필터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화 한다고 하는 것은 개념화 한다는 말과 거의 의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왜곡되어 있죠. 너무 필터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형상하고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냥 일반화가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과잉 일반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과잉 일반화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두 번 잘못하면 한두 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항상 잘못한다. 원래 제대로 일반화 하려고 그러면 뭐 한 번 또는 두 번 잘못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그냥 일반화인데 항상 잘못했다. 이건 과잉 일반화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과하게 쓸 수 있다. 바로 심리도식이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가 심리도식은 참 다양하고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또 더 다양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심리도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